안녕하십니까, 프리뷰전스 김도원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헤드폰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기억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라이브 하면서도 많이 봤었고 얘기했었고 요쪽 뒤에 항상 있었던 헤드폰 하나 기억나시나요? 그래요. 오늘은 그 달리라는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 달리라는 회사에서 나온 헤드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달리 회사는 사실은 그 오드라는 회사가 수입원이고요. 오드라는 회사하고는 저는 기술적인 컨설팅 계약이 일부가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 오드라는 회사랑 일을 같이 해왔어요. 그리고 이 오드라는 회사에서는 그 스피커와 굉장히 여러 가지를 수입을 하는데 그 중에서 헤드폰이 있길래 저한테 빌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빌려서 좀 들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렇게 소개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걸 소개를 굉장히 오래전에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로 굉장히 막 밀려 있고 뭐 일들도 많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사무실도 옮겨야 되고 하는 작업실도 옮겨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오늘에서야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요. 이 달리에서 나온 헤드폰 IO4와 IO6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은 이 제품은 좀 오랫동안 들어봤어요. 오랫동안 들어보면서 생각보다 매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비슷한 종류의 제품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 가격대가 사실은 블루투스 헤드폰 중에서는 좀 비싼 축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애들하고 경쟁을 했을 때 좀 뭐 괜찮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서 한번 들어봤는데 듣고선 얘만의 독특한 게 있구나. 정말 달리만의 그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특징, 장점, 단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고요. 그리고 요새 좀 제가 많이 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체험할 수 있도록 소리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원음과 그리고 블루투스를 통해서 듣는 AAC 코덱으로 애플 전화기로 아이폰으로 듣는 거,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폰에서 aptX HD로 듣는 거 소리를 비교해서 듣도록 해드리고요. 통화 품질까지도 같이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좋습니다. 네, 그럼 특징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입니다. 데니쉬 회사인 달리, 덴마크 회사인 달리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자기네들의 그런 달리라는 이름, 그 오디오 파일, 하이 레졸루션 음원들을 이용한 음악을 위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나왔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특징 같은 경우는 고급 블루투스 헤드폰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블루투스 헤드폰이 아닌 그래도 자기들은 상급의 아주 좋은 음질을 만들어내는 블루투스 헤드폰을 만든다라고 해서 나온 가격이 생각보다 비싼 그런 블루투스 헤드폰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밀폐형으로 됐다는 것이고요. 오픈이나 세마이 오픈 아니에요. 그리고 물리 버튼이 있는 방식입니다. 물리 버튼이 있어서 물리 버튼으로 소리를 제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요새 이런 애들이 그런 뭐 터치 방식은 하는데 터치 방식의 오류가 이쪽에서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고급스러운 버튼 느낌, 딸깍딸깍 하는 버튼 느낌인데 굉장히 꽉 눌러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살짝만 힘을 가하면 딸깍딸깍 눌러지는 그런 방식의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5.0의 AAC 코덱과 aptX, 그 다음에 aptX HD를 제공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송이 됩니다. 또한 특징은 IO4하고 IO6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차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IO6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말씀드리고요. IO4 같은 경우에는 60시간 사용 시간이 되고 IO6 같은 경우는 30시간의 사용 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네, 첫 번째 장점은 일단 첫 번째 장점, 아주 고급스러운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냥 보고 만지면 와 고급스럽다, 진짜 고급스럽다 이겁니다. 피니쉬 자체가 정말 고급스러워요. 이 머리가 닿는 이 헤드밴드 쪽 안쪽은 정말로 부드럽게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양가죽의 굉장히 얇은 양가죽 피처럼 느껴지는 아주 소프트한 건데 양가죽은 아닌 것 같아요. 양가죽이면 분명히 해질 테니까 이거는 약간 실리콘인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정말 부드러운 헤드밴드로 되어 있고요. 이 귀 쪽에 있는 이 이어폼도 정말 부드러운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만져본 것 중에서는 가장 부드럽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상당히 부드러운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요. 이 위에 이런 거 피니쉬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나 비싼 거야 이거예요. 그냥 딱 보는 순간 나 비싼 거야. 이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아이오 6도 마찬가지로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요. 아이오 4하고 외형은 동일합니다. 아이오 4와 아이오 6는 외형은 동일해요. 그렇게 고급스럽게 나왔고요. 이런 부분들, 이런 힌지 부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메탈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그냥 다 고급이야. 그거예요. 그냥 외형이, 마감이 그냥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고급이니까 함부로 덤비지 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첫 번째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장점입니다. 좋은 착용을 위한 움직임이라고 제가 뽑았는데요. 이게 무엇이냐? 지금 헤드폰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180도로 꺾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잘 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움직여요. 이 바깥쪽에 있는 이 틀과 하우징과 안에 있는 패드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착용을 했을 때 귀의 각도에 거의 정확하게 딱 맞춰서 착용이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귀에 딱 맞아져요. 귀에 기가 막히게 밀폐가 됩니다. 이 좌우 각도와 상하 각도가 자연스럽게 딱 맞춰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착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위에 있는 이 부분도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머리 위 정수리를 누르고 있는 그 부분도 정수리를 누름에도 불구하고 아프지가 않고요. 이 귀 부분도 굉장히 편안하게 된다는 것도 장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차음력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차음이 굉장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클로즈 타입의 기본이긴 하죠. 밀폐형의 기본이긴 하죠. 하지만 밀폐형이면서도 차음이 잘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차음이 굉장히 잘 되게 되어 있어서 끼고 있을 때 밖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나만의 그런 공간, 나만의 그런 음악 속으로 들어가기에 충분한 그런 기본적인 차음을 갖고 있어요. 물론 아이오 6로 가면 아이오 6는 다른 기능이 또 추가가 되어 있지만 기본은 다 똑같거든요. 기본적인 차음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 그것도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입니다. 이건 아이오 4에만 적용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60시간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마도 헤드폰 중에서는 거의 최고의 배터리 타임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실은 살짝 무게감이 있어요. 예, 살짝 무게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주 무거운 건 아니에요. 아주 무거운 건 아니지만 살짝 무게감이 있어요. 아마도 배터리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이 메탈 소재 때문에 무게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도 그 60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타임은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장점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요, 이제부터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첫 번째로 이 제품을 듣고선 저 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좀 들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리뷰를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 밀폐형이고 블루투스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소리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소리적인 장점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잘 정돈된 소리예요. 네, 사실 소리가 되게 잘 정돈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이파이를 만들던 회사고요, 달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아마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잘 갖춰져 있겠죠. 그리고 자기네가 추구하는 사운드, 달리 스피커가 추구하는 그 사운드를 어떻게 하면 밀폐형의 블루투스 헤드폰인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시킬까라고 노력한 게 보입니다. 네, 노력한 게 보여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리를 들어보면 좀 이따가 경험을 하시겠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하시겠지만, 소리를 들어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고음까지 소리가 거의 이제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하이파이적인 특징, 전 느낌이 그랬어요. 근데 일반 스피커에 서브우퍼를 달아놨나? 그런데 서브우퍼와 일반 스피커, 북쉘프 스피커의 서브우퍼의 매칭인데, 이 서브우퍼의 레벨과 북쉘프의 스피커의 이 레벨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잘 맞추고 타이밍도 기가 막히게 잘 맞추면 사실 이질감 없는 서브우퍼 소리가 되잖아요. 거의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쁜 고음이 살아 있어요. 저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저음이 좀 박시하고 좀 많게 되면 고음들이 같이 뭉개지면 잘 안 들리는데 되게 이쁜 고음이 살아 있으면서, 그리고 서브우퍼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마치 서브우퍼가 있는 듯하게 되게 딥한 저음 부분이 잘 사라져 있어요. 그 딥저음이 잘 살아있으면 나머지 음역대가 망가지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얘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음역대에는 굉장히 중음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저음과 일반적인 고음은 굉장히 톤 밸런스가 잘 정리돼서 맞춰져 있고, 약간의 하이엔드 쪽, 그러니까 아주 고음역 쪽은 살짝 올라가 있으면서 거기가 그렇다고 나쁘게 거칠게 들리잖아요. 이쁘고 부드럽게 들리고요. 저음은 50Hz 이하나 뭐 한 60에서 70Hz 이하의 저음이 살짝 들려 있는데, 그게 그 부담스럽게 저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집에서 서브우퍼를 같이 북쉘프 스피커랑 틀었을 때 서브우퍼의 레벨 밸런스를 정말 잘 맞춰서 그 부족한 저음만 살짝 채워준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사람들이 V형 쉐입의 그런 EQ 되어 있는 소리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한번 나중에 들어보시면 V형 쉐입보다는 약간 U자에 가깝다? 중간은 평평하고 끝에 살짝 올라가고 끝에 살짝 올라가는 약간 이런 느낌? 평평한 상태에서 요 끝에만 탁탁 올라간 느낌? 그런 느낌의 소리예요. 그런데 그게 나쁘게 안 들려요. 일반인들은 대부분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사운드예요. 그 사운드를 잘 잡아놓은 것을 장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블루투스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해상도인데, 저는 그 해상도를 그냥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해상도를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좋았던 부분, 그 해상도가 좋아지면서 좋았던 부분, 블루투스에 한계가 있음에도 들렸던 부분은 무엇이냐면 소리 악기의 분리도였어요. 각각의 악기가 잘 분리돼서 위치 정보가 잘 보이면서 악기들이 겹쳐 있는 게 아니라 악기들이 나눠져서 하나하나의 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런 블루투스 헤드폰들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사실은 블루투스 코덱이 전송해주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한계를 어떻게든지 극복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코덱이 갖고 있는 한계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소리를 한번 내보자 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 소리의 음의 하나하나의 분리가 잘 돼서 들리는 거, 악기가 다 나눠져서 들리는 거, 그 소리의 분리에 대한 것도 높게 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입니다. 그 다음 장점은 앞으로 나온 두 개 다 음상에 관련된 건데요. 음상이 아주 잘 맺혀집니다. 첫 번째로 음상이 어떤 부분에 잘 맺혀지느냐, 아까 소리의 분리도하고도 연결이 되는 건데, 음상이 위치 정보가 되게 정확했어요. 그러니까 스테레오감도 당연히 좋죠. 와이드한 스테레오감도 좋지만 이 중심을 기준으로 놓고서 악기들의 배열들이 하나하나의 위치가, 음상이 잘 맺혀지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첫 번째 음상 부분에서 뽑은 장점이고, 두 번째로 또 음상 부분에서 또 뽑은 장점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이 뎁스라 그러잖아요. 깊이. 그게 그 소리의 낮은 음의 깊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음상이 가까운 거에서 조금 멀리 있는 소리, 가까운 소리와 나와 거리감이 조금 느껴지는 그런 소리들이 얼마큼 거리감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거, 그런 뎁스를 표현하는 능력이 생각보다 되게 좋았어요. 블루투스에서는 사실 그게 잘 많이 안 느껴져요. 블루투스 코덱 때문에도 문제가 있고, 블루투스가 워낙 코덱 때문에 그렇게 음질이 그러니까 드라이버라든지 여러 가지 밸런스들이 EQ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막 보정하려고 하던 그런 게 막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과한 EQ를 사용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그런 EQ 질 때문에, 실질적인 EQ 질 때문에 음질이 좀 떨어지고, 음질이 좀 떨어지다 보면 이런 소리의 이런 깊이, 악기들의 깊이, 나에서 얼마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안 돼요. 그런데 얘는 생각보다 그게 잘 표현이 됐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EQ를 굉장히 적게 썼다든지, 아니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서를 되게 좋은 프로세서를 썼거나 튜닝을 굉장히 잘했거나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음상 부분이 잘 표현되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요, 마지막 장점입니다. 마지막 장점은 USB로 소리를 들었을 때 USB로 소리가 들린다는 것도 한데, USB로 소리 들었을 때 소리가 굉장히 괜찮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이 블루투스 이어폰들이, 블루투스 헤드폰들이 USB 단자가 있지만 USB 단자에 꼽는 순간에 오디오가 전송이 되는 게 아니라 충전 모드로 들어가면서 모든 기능이 정지하거든요. 예, 모든 기능이 정지하지만 몇몇 일부의 헤드폰들이 USB를 꼽는 순간에 갑자기 오디오, 그럼 컴퓨터에서 얘를 오디오 장비를 인식을 하고 오디오를 전송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근데 이 달리도 IO4와 IO6 모두 다 USB-C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 USB-C 타입의 커넥터를 꼽는 순간에 맥에서, PC에서 달리 오디오를 인식합니다. 달리 IO를 인식하면서 디지털 신호를 직접 헤드폰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음질이 조금 더 상승이 됩니다. 그 소리도 들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컴퓨터와 헤드폰을 직결할 수 있는, USB로 직결할 수 있다는 것도 마지막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번에 IO4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IO4의 단점입니다. 첫 번째, IO4를 생각보다 비싸잖아요. 근데 구매하시면 파우치는 이걸 줍니다. 이게 다예요. 케이스가요, 이겁니다. 다른 모 제품도 비싼데 이렇게밖에 안 준다고 제가 뭐라 그런 적 있죠? 네. 얘도 마찬가지로 역대급입니다. 네, 이렇게 비싼데 파우치가 이게 끝입니다. 네. 당연히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 되는데 이렇게 장난해? 이 얘기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나올 것 같아요. 뭐 IO6에서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IO4에서의 단점 첫 번째, 파우치가 요 모양 요 꼴이라는 것. 첫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 이거는 좀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살짝 그랬는데 뭐였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이어패드 크기가요, 완벽한 오버이어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온이어도 아니에요. 애매한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게 이 귓볼이 눌리거나 이쪽에 이 귓바퀴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야 돼요. 지금도 저거 칠 때 그냥 빡 해버리면 귀에 온이어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찰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안에 밀어 넣어야 돼요. 네, 이렇게 안에 밀어 넣어야 돼요. 요게 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애매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녹음을 하려고 바이너럴 마이크에다가 이거 녹음을 하는데, 바이너럴 마이크에 있는 이 귀 모양 있죠. 이 귀 모양이 사람과 같은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부드러운 척하는 약간의 딱딱한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사람의 귀 위에 반쯤 덮이잖아요. 이거를 바이너럴 마이크에다 딱 끼니까 눌려지지가 않아요. 공기가 다 새. 아마 이걸로 측정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다른 유튜버들도 그렇고 다른 외국 사이트에서 측정하면 측정값 다 전부 오류로 났을 거예요. 다 이상하게 저음이 하나도 없다, 뭐 고음만 스파이크 난다, 뭐 이상한 소리 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들려드리려고 이거 바이너럴 마이크 할 때 정말 이제 수차례 시도를 해서 제가 그냥 귀에 착용을 하고 들었을 때 그 느낌이 나올 때까지 착용 방법을 계속 바꿔가면서 얘를 어떻게 하면 귀 속으로 이렇게 잘 들어가게 만들까를 수차례, 한 열몇 차례 한 것 같아요. 열몇 차례 녹음했다 지웠다 녹음했다 하면서 잘 맞췄어요. 그래서 거의 완벽하게 맞는 상태를 해놓고 그 다음에 녹음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이어패드 사이즈가 좀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경 쓰시는 분들 있죠. 귀가 눌리는 게 너무 싫다, 온이어 타입 너무 싫다, 나는 완벽한 오버이어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착용을 한번 꼭 해보세요. 이어폰샵 가면 이거 들어보실 수 있거든요. 들어보세요. 그러면 본인한테 맞으시거나 안 맞는다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 한 번쯤은 관계 없으신 분도 있어요. 관계 없으신 분도 있는데 이거 되게 불편해 하시거나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건 단점으로 반드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단점입니다. 그 다음 단점은 아까 장점 중에서 USB를 연결해서 들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USB-C 타입으로 여기다가 딱 꽂게 되면, 딱 꼽으면 컴퓨터에서, 그 다음에 일반 맥이나 컴퓨터에서 다 인식을 해요. 근데 저는 사실 아쉬웠던 건 뭐냐면,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핸드폰에다가 요새 C2C 케이블 있잖아요. C2C 케이블로 안드로이드 폰에 직결하거나 또는
아이폰에 USB 젠더 사용을 한 다음에 C to A 케이블을 연결해 갖고선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핸드폰에서는 호환이 안 돼요. 아쉬웠어요. 이건 좀 아쉬운 건데 단점에 넣었어요.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품은 그거 되는 게 있었잖아요. 다른 제품 그거 되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아쉬웠어요. 안 되더라고요. 오로지 컴퓨터에서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USB-C 타입 커넥터를 연결해서 컴퓨터에서는 컴퓨터가 인식을 하면서 USB 오디오를 디지털로 바로 직결해서 연결해서 들을 수 있었지만 핸드폰, 모바일 폰이라든지 안드로이드 폰, 애플의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폰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아쉬웠는데 단점에 일단은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입니다. 이 가죽이 굉장히 부드럽다고 되어 있죠. 이제 제가 착용을 하고 좀 다녀봤더니 여름에는 땀이 좀 차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겨울엔 굉장히 좋지만 여름에는 헤드폰이 좀 덥다 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아는 내용이겠지만 조금 어쩔 수 없는 계절에 따라 필요에 따라 땀이 찰 수 있는 체질에 따라 땀이 찰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단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현실적인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국내에서 인지도가 별로 높지 않다는 거. 물론 하이파이 쪽에서는 잘 아시는 분들로 계시겠지만 헤드폰이라든지 이어폰이라든지 이쪽에서 저희들이 그 리뷰를 주로 하는 이쪽 채널 쪽에서는 달리라는 제품이 저도 이제 프로 쪽에만 있던 사람이니까 하이파이 제품을 잘 모르는데 그래도 좀 너무 유명한 하이파이 제품들을 좀 아는 편이었거든요. 달리가 하이파이 쪽에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달리에서 헤드폰이 나온다는 건 몰랐었고 아무래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인지도가 생각보다 국내에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달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정도의 인지도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점입니다. 이 마지막 단점은 가격입니다. 네, 가격이에요.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을 봤을 때에는 제가 보고 나서 그래, 페어해, 괜찮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가 지금 40만 원 중후반대 외국에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40만 원 중후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이게 한국에서 이제 그 직수를 하게 되면 통관해야 되고 배송료 들어가고 하게 되면 50만 원대에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0만 원대도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빌드 퀄리티나 이런 걸 봤을 때에는 50만 원 정도 가치는 해요. 소리도 이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치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금액을 놓고 본다면 조금 과한데?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일이라든지 특판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가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구매 생각이 있으시다면 약간 특판을 했을 때 세일을 했을 때 구매하는 것은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소비자 금액으로 구매를 한다면 그 가격은 가성비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게 마지막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보시는 IO6라는 제품이 있어요. 이 IO6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공통적으로는 IO4와 IO6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면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IO6의 장점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것들과 앞에 있는 장점과 모두 동일합니다. 차이가 있는 부분들만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ANC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버튼을 눌러서 작동시킬 수 있고 그 다음 장점으로는 트랜스페런시 기능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소리가 듣는 기능도 들어있어요. 즉 IO4, IO6는 노이즈 캔슬링과 트랜스페런시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 장점은요. 이건 장점에서 빼야 되는 겁니다. 뭐냐? 얘가 IO4에서는 60시간의 사용 시간이 된다는 것을 장점으로 놨었는데 IO6에서는 트랜스페런시 기능과 노이즈 캔슬링 기능 때문에 DSP를 많이 쓰나 봐요. 그래서 사용 시간이 30시간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30시간은 줄어들어 있다는 것을 장점에서 빼는 걸로 해서 놓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단점 한번 들어가 볼까요? IO4와 IO6는 소리도 동일합니다. 소리도 동일하게 이따가 들어보시겠지만 동일하고요. 단점으로는 일단은 단점을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단점을 지우고 시작할게요.
요 천으로 되어 있는 파우치, 제대로 된 파우치가 나온다. IO6부터 제대로 된 파우치가 나오고요. 달리라고 딱 써 있죠. 하지만 얘를 장점에 넣지 않았던 이유는 얘가 60만 원이 넘는 헤드폰임에도 불구하고 파우치는 60만 원까지는 돼 보이진 않습니다. 솔직히 20만 원대? 네. 그 정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파우치 형태이고요. 그냥 이 패브릭으로 되어 있고 지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방식이어서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6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한 20만 원짜리네. 그래도 파우치는 있네.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파우치들은 IO4의 파우치와 IO6의 파우치인데 저는 일단은 둘 다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격에 비해서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점이고요. 두 번째 단점은요. 아까 장점에 놨던 ANC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ANC 기능은 자연스럽지만 강하지 않아요. 네. 약하다는 뜻이죠. 예, ANC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이 노이즈 캔슬링을 좀 강하게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비행기 안에 쓸 때 진짜 비행기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게 쓰겠다. 물론 그런 제품들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귀가 너무 피로해서 나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면서 하고 싶다라고 헤드폰을 끼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얘보다 조금 더 강한 노이즈 캔슬링 갖고 있는 애한테 그냥 손이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얘는 그래도 좀 자연스러운 노이즈 캔슬링을 갖고는 있어요. 이따 들어보시겠지만. 하지만 그렇지만 금액대에 비해서 노이즈 캔슬링의 능력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단점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단점입니다. 트랜스페어런시 기능에 대해서 단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트랜스페어런시 기능. 밖에 있는 소리를 청음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헤드폰들이나 이어폰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애들은 다 장점에 놨었는데 얘는 왜 단점에 놨느냐.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 트랜스페어런시 기능을 딱 켜게 되면 나는 오픈형 헤드폰을 꼈을 때 들리는 소리가 아닌 세마이 오픈형 헤드폰 있죠. 그러니까 세미 오픈형. 클로즈 밀폐형이 아닌 오픈형이 아닌 중간에 있는 세미 오픈형이 있어요. 약간의 밀폐가 되어 있는. 근데 느낌이 약간의 밀폐가 되어 있는 세미 오픈형을 끼고선 그냥 소리를 듣는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이거 그냥 진짜 헤드폰 끼고 있어도 밖에 있는 소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헤드폰 벗고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오픈형 헤드폰을 끼고 있을 때처럼 들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감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었는데 왜 그걸 안 했을까라는 단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일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가격도 사실 이 제품 같은 거 IO6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는 60만 원대 초반에 가격이 잡혀 있고 국내에 수입 통관을 해서 들어오게 되면 60만 원 중반 정도가 될 거예요. 중후반 정도가 될 겁니다. 근데 그 가격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가격이잖아요. 그 가격도 만만치 않은 가격인데 국내에서 잡혀있는 금액까지 포함을 해서 하게 되면 수입 통관 비용이 있건 또는 정식으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을 하던 간에 약간은 가격이 너무 비싼 건 사실이에요. 예, 아무래도 달리의 프리미엄 가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세일이 들어가거나 뭐 할인 행사 같은 거 아니면 뭐 프로모션 같은 게 뭐가 있어서 하는 그런 걸로 한다면 그때는 매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금액으로서는 사실 매력이 조금 없다. 금액적인 매력이 조금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달리의 프리미엄이 그대로 붙어 있는 그런 가격적인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두 제품이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은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브랜드 이름이라는 게 있고 그 브랜드 이름 때문에 붙는 단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가 이 제품에 대한 특징과 장점, 단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소리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thanks to you, thanks to you.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Russet brandy in a diamond glass.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the shark, babe, has such teeth, dear.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Oh yeah, like this, check it. Hey yo, rock you, I got you, true that, now who that, where Q at, righ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Paris 1956, number 9 Rue Gillicourt. Thanks to you,
thanks to you. Thanks to you. Noise cancellation on. Transparency. 네, 지하철 환경은 풀어놓고서 테스팅하고 있습니다. 테스팅 하나 둘, 하나 둘, 셋. Noise cancellation off. Noise cancellation on.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직접 들어보셨으니까 어떤 소리, 어떤 느낌의 그런 사운드인지는 대충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이게 절대값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듣는 환경이나 여러분들 들으시고 계시는 이어폰, 헤드폰의 그런 소리적인 특징이 이 소리에 플러스돼서 들리는 거예요. 플러스돼서 들리기 때문에 듣는 환경이라든지 이어폰, 헤드폰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들을 수 있으니까 하나의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듣지 마시고 좀 바꿔가면서 좀 가급적 플랫한 성향, 그러니까 좀 조미료가 좀 안 쳐져 있는 플랫한 성향의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통해서 들어보시면 조금 더 이 소리를 잘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통화 품질에 대해서도 들어보도록 하시죠.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통화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네, 지금 조용한 사무실에서 여러분들이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계신 것이고요. 지금 이렇게 조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헤드폰으로 통화를 한다면 어떻게 들릴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듣고 있는 소리는 이 헤드폰을 통해서 듣고 있는 소리입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테스팅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은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에서 통화를 한다면 어떻게 들릴지를 가상을 하는데 현재 여러분들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로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이 환경에서 이 헤드폰으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 헤드폰을 통해서 시끄러운 지하철 환경, 시끄러운 장소에서 아마도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보시면 잘 들리나요?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통화 품질은 어떠셨나요? 통화 품질도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달리 제품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이 달리 제품은 굉장히 고급 제품이고 달리라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브랜드 이름 때문에, 그 프리미엄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력이 없느냐? 매력이 있는 것은 확실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에 대한 구매를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저는 그냥 인터넷상으로 바로 구매하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 선택을 하신다면 이 정도 금액은 한 번 정도는 착용을 해보거나 실물을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청음샵이나 이어폰샵에 가셔서 이 달리 제품 한번 들어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어패드가 조금 귀에 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착용감이 편하다고 해도 머리 모양이나 두상이 다르기 때문에 정수리 부분이 눌려서 불편하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저는 불편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런 마감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건지 알겠다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물을 실제로 보셔서 한번 판단해 주시는 게 더 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생각에 이 제품이 나름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있을 할인 행사에 한번 참여시켜 보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희 시청자들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차라리 청음샵이나 이어폰샵에서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진짜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한테 공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이 달리 제품 IO4와 IO6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구매 전에 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음향에 대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 조심하시고 건강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